지금 저 대북 송금 사건도 수사받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 이 조기 대선으로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벌써 법관 기피 신청 냈어요. 신진호 부장한테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 양반이 이제 이화영 그 피고인 중형을 선고했으니까. 네. 이거 재판부 일종의 소위 재판부 기피 신청이죠. 법관 기피 신청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졌더라고요. 근데 일단 신청하면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해서 한번 저 옆에 재판부가 한 다음에 거기서 기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항고하면 또 고등법원도 한번 가야 되고 네. 하면 혹시 기각돼도 또 재항 가면 대법원까지 이걸로 한 2, 3개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재판 지연하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 공직선거법 그거는 지금 재판부 결정돼 갖고 하고 있는데도 변호인 아예 지명도 안 하고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자기 집은 문 닫아놓고 벨로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송달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한 달, 두 달을 그냥 먹고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많은 법률가들이 진짜 잡범들이 하는 치사한 꼼수 지연 전략인데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저는 예.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침대 축구, 침대 재판 예.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지연 작전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고 87년 이후에 뭐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계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원하는 헌재의 빠른 진행과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제 뭐 인용이든 아니든 예. 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법률가들이 얘기는 뭐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의 저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나도 내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지라고 하면서 지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이 뭐라 그럴 권리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왜 헌재 이 심판 헌재의 이 판결이 빨리 진행 안 되냐라고 화내거나 비판할 자격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아니 이재명의 대통령 꿈을 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속 터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글쎄요 뭐 하도 이재명 대표가 장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목소리 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니까 즉 이런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국민들이 하고 계실 테고. 그 탄핵 관련된 이야기는 후반부에 좀 아니 제 말은 나눠보려고. 뭐냐면은 예. 그 전에 예. 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이고 예.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 가결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설득했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들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법적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재판은 5개지만 뭐 사건은 뭐 15건 뭐 넘지 않습니까? 11개, 12개가 지금 막 병합되고 그래서 지금 재판 5개로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에 있어서 본인들조차도 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그 문제 의식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죠. 본인들도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할 사람들은 다 지난번 공천으로 횡사를 시켜놨으니 그리고 그런 재판을 돕는 거의 무료 변론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식으로 친명 횡재를 시켜놨으니 아니 그러면 예. 민주당에도 그 소위 말하는 원외 인사들이 있을 텐데 예. 그분들이라도 목소리를 내야죠. 방송에 나오던 뭐 기고를 하던 유튜브를 하던 뭐 민주당 유튜브 잘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에만 매몰돼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3명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또 다른 민주당의 좀 논리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재판관 임명은 빨리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사법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또 이제 이번에 그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국민적인 여론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농업사법이나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니까 독소 조항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명분도 있고 실제로 주장해 왔는데 야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거부권이야? 너 거부권 행사하면 너도 탄핵할 거야? 지금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이 가결된 그 토요일 저녁에 예. 제가 방송을 거의 뭐 하루 종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때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때 민주당 인사도 앉아 계시길래 지금 이 탄핵이 가결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국정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도 만에 하나 진짜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 체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예. 어차피 탄핵 절차는 이제 현재에서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이후의 결과는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민주당도 여러 번 외치지 않았습니까? 뭐 계엄 이후에 뭐 나라의 경제가 망하네, 뭐 환율이 뛰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대외 신인도 등등 얘기하면서 예.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 예. 뭐 한동수 체제를 잘 지켜주자. 그 몇 개월밖에 안 될 텐데 어차피.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탄핵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뭐 하나보다 예. 뭐 그래도 나라를 좀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얘기를 하자마자 1단이라는 단어를 썼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모든 이런 뭐 좀 자기네들은 좀 중심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척이다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실 거의 이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취지더라고요. 너도 내란 공범 비슷한 데 일단 봐주고 있는 거야.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어. 너 거부권 행사하거나 너 무슨 장관 임명하겠다. 지금 장관도 임명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 임명은 안 되는데 헌재 그거나 임명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넌 언제든 우리가 내란으로 엮을 수도 있어. 내란 공모로. 근데 말다를 잘 들으면 봐줄게.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야당의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예. 뭐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예. 아까도 다시 뭐 계속 반복해서 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기네가 원하는 행동을 안 할 때는 무조건 너는 탄핵시킬 거야.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부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국법, 국회 증언법 이게 보니까 농업사업법은 어쨌든 특정 작물, 그러니까 쌀값으로 사실상 세금으로 쌀값을 떠받치는 법이어서 이제 하여튼 지금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쌀 매입에만 연평균 1조 원씩을 쓴다. 그러니까 이건 좀 좋지 않은 법이다라는 취지이고 국회 증언감정법 이 개정안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사 청문회에도 증인 참고인 부르는데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같은 걸 요구해도 이거를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도 거부할 수 없는 뭐 이런 법이라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으로서. 저는 일단은 한덕수 그 대행이 예. 지금 뭐 계속 총리를 뭐 최장수 총리잖아요. 조장수 총리죠. 그럼 그거를 거부권을 우리가 행사할 때 대통령이 행사할 때 그때 총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최소한은 그 법안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렇죠. 논리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왜 잘못된 법안들인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이건 연장선에서 예. 입장을 지금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정치적으로 지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본인이 만에 하나 민주당이 겁박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야말로 진짜 연장선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지금 여론전으로 봤을 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제가 한덕수 대행은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 거부권을 행사했더니 민주당에서 안 되겠어. 한덕수 총리도 탄핵 소추. 총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총리니까 150석이면은 탄핵 소추가 된단 말이에요. 되죠. 그러면 또 직무정지. 그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한테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어가요. 만약에 이렇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대행한테도 또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또 압박이 아니고 겁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최악의 경우는 국정 마비 상태로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럼요. 일단 그렇게까지 할까요 민주당이? 아니면 겁을 먹어서 내지는 이거는 우리가 괜히 역풍 불겠다 싶어서 좀 스톱을 할까요? 아니 그 역풍의 그 역풍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겁박을 안 하겠죠. 저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계속 풀 악셀을 밟고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저분들이 멈출 분들이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뭐 저기 뭐야 경제부총리가 했다가 경제부총리들 탄핵해서 그럼 사회부총리로 갔다가 거기다 또 장관들 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탄핵할 거 아닙니까?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시겠죠. 예. 예. 어찌 보면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글쎄요. 뭐 정치인으로서 이런 말 드리기가 되게 송구스럽긴 하지만 예. 민주당이 목적을 뚜렷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민주당 한 의원이 오세훈 시장, 김진태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호 경북지사 이 지자체장들도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거 아니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근거가 계엄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보도를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은 아니 이게 이런 거 대책회의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 민주당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러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민주당이 좀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사실상 민주당이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이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저희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러면 그때 그 아무도 몰랐던 예. 그 이 지자체장들이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비상회의 해야죠. 집에서 잠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 욕 얻어먹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 당연히 회의해야 되고 당연히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에 대해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이 오히려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에 예. 대해서 뭐 계엄 동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숨어 있는 속내는 혹여라도 요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유력한 후보들에 대한 흠집 내기 그렇죠. 내지는 그분들을 다 그냥 계엄 동조 세력으로 만들어 버려서 예. 국민들로 하여금 외면받게 하려는 그런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깐 거론되긴 했었는데 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침대 축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한편으로는 탄핵은 빨리빨리 하자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이율 배반적인 행태. 네. 근데 아직은 계엄 선포라고 하는 워낙 큰 상황에 따른 먼지가 아직 다 갇히지 않았으니까 국민들의 눈은 사실 그 먼지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된 선거 재판과 관련된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르도록 해야죠. 오르도록 해야 된다. 네. 네.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 거대한 안개가 언제 거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거를 거치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저희가 직무유기죠. 아, 네.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는 지적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거는 같은 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분리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계엄과 탄핵은 그거대로 있는 거고. 계엄과 탄핵은 그거대로 있는 것이고 잘못된 계엄, 있어서는 안 될 계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대부분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탄핵이 가결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헌재 넘어갔잖아요. 예.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재에 맡겨진 거예요. 예. 6명이 되든 9명이 되든 뭐든 예. 그럼 거기에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예. 거기에서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그 숨어가지고 그거를 덕보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특히 지적을 해야 된다. 예. 그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뭐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탄핵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이런 말씀드리기 무슨 이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가 사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게 계속 지적해서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되는 게 맞냐에 예.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신다? 그럼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